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64번째 강의에 계속 이어서 권징조례 9장 84조 소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원권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사항에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과 소원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피소된 하에의 전 결정과 관계 기록을 낭독한 후에 쌍방의 공수를 들은 뒤에 사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65강도 계속해서 소원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9조는 처리 방법의 시달에 관한 규정입니다. 89조의 규정을 보면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소 하회의 문서 상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소원자가 되는 하회는 상회 계획일까지 관계 문서를 상회에 올려 보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간혹 피소원자 된 하회가 자율적인 해결을 운운하면서 관계 문서 상송을 지연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상회는 피소원자 된 하회가 법정 기일 내에 관계 문서를 상송하지 않으면 곧 권징조례 제9장 제93조에 의해서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회는 물론 당사자 쌍방의 문서를 접수한 후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원인의 문서가 접수되었다면 정기의 개이길 이후에는 언제든지 심의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피소원자 된 하회의 회의록과 관계 결의 혹은 처분의 원인이 된 청원서나 진정서 등이고 그 밖에는 소원인이 피소된 하에 제출한 소원 통지서, 소원장, 이유서이니 법정 기일의 초과 여부를 살펴서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착오나 고의로 법정 기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문서는 일단 하회의 결의대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회가 이를 접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기는 접수할 수 없는 이유를 부전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소원 사건이 아니고 혹 권징조례 제9장 71조 1항의 검사와 교정의 법규를 좇아서 실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원인의 문서 접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문서를 접수한 후에 처결할 것이지만 혹시 피소원자 된 하회가 관계 문서를 상송하지 아니할 때에
그 상황에서도 93조에 의거해서 사건을 심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인의 문서가 접수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자가 법정 기일 하에는 이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소원인이 상해 문서를 제출하는 기일은 그 다음 정기의 개일까지로 피소원자된 하의 기일보다 완전한 한 회기의 기일이 더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원인이 피소원자보다 먼저 문서를 상회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이익 처분을 당해서 낸 소원인지라 피소원자가 사건 문서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므로 도리어 관계 문서를 피소원자된 하에보다 소원자가 먼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상해 서기는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가 규칙에 맞는지 혹은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살펴서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원 이유서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사건과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방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같은 문서를 상해 서기가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원 이유가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이유가 성립될 수 없음이 뚜렷한 경우에는 마땅히 부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정은 한층 더 높은 상회에 상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의당이 접수해서 처리 회의 심결을 거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일입니다. 서기가 전자, 즉 치례에 치우칠 경우에는 하회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하는 뜻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절차를 밟아 올라와서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기를 바라는 회원의 기본권 수호라고는 입장에서는 교권의 행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후자, 소원자의 치우칠 경우에는 회원의 기본권과 양심 자유 원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치례의 권위를 위해서는 도리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다면 특히 소송 사건 취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취급하거나 서기는 비난의 공격의 화살을 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나 후자의 경우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원이 비록 행정사건 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은 이를 상소의 일종으로 규정했으니까 치례를 재판회로 변경해서 심리할 것이고 혹은 재판국을 구성해서 이를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결의로 시행하듯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1. 개정기도 2. 회원이나 국원의 호명 3. 개정선언 4. 이유공포 5. 회원의 결정 낭독 하회의 결정 낭독 6. 관계문서 낭독 7. 소원 통지서 이유서 낭독 8. 소원인 신문 9. 피소원인 신문 10. 변호인 변론 11. 공개 정지 선언 12. 합의 그 다음에 13. 결정서 작성 14. 회의록 및 결정서 채택 15. 선고 16. 기도 17. 찬송 18. 축도 19. 배정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곧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 상해는 하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취소, 변경하고
하해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소원이 적법으로 인정될 때는 하해 결정을 취소하려면 상해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하되 하해 결정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부분대로 상해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해서 하해로 갱심하게 하려면 상해는 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됩니다. 다음 제90조는 소원 당사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규정을 보면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제출한 자를 소원자라고 하고 그 결정을 한 하회가 피소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하회를 대표하는 대리인을 회원 중에서 1인 이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상해의 심리에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정된 대표는 상해에 청원을 해서 그들 도울 방조자, 사실 변호인을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91조는 소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1조의 규정을 보면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해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정지는 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거해서 당연한 규정입니다. 소원은 하해 회원이 관할 하해를 상대로 상회에 행한 처결의 변경을 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권이 상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해 회원은 상해의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문제가 된 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심리를 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해의 회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원권의 당사자로 심리를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상해 회원권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결국 본인 사건을 자기가 심리에 참가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소원 사건을 이유로 전반적인 상해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하회의 회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상해 회원권을 인정을 하되 새로운 소원권을 심의하는, 즉 소원권의 당사자로서의 심의를 받는 때에 국한해서 회원권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2조는 재소원체기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소라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는 원고나 혹은 피고가 제각기 양심의 자유 원리를 쫓아서 그 판결에 대해서 상급회의 취소 혹은 변경 등을 구하는 재판 사건을 구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상급회에 대해서 행정처결의 변경이나 시정을 구하는 소원 사건도 헌법은 상소라고 해서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상소이고, 뿐만 아니라 위탁 판결이나 검사와 교정도 상소라 하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 모두가 다 상소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회의 재검사를 구하는 절차 규정이 따로 없으나 굳이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해 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 사건이 됩니다. 위탁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소하는 규정이 따로 없음은 판결에 대한 원고나 피고의 불복으로 상소하는 일은 관할 7위회가 판결했거나 관할 7위회 위탁으로 상위가 판결했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래로 상해의 지도를 구하는 위탁이었다고 하면 지도를 구한 것부터가 자체 판별력으로서 각기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형편 때문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상해의 지도에 순복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도 굳이 그 지도에 불복하는 일을 관철하려면 역시 상해의 행정적인 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 사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할 상해의 검사에 대한 불복이나 지도를 구한 위탁 판결 사건에 대한 불복의 경우 등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당해의 위탁 판결 청구에 의해서 노회가 판결한 사건을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아닌 총회에 상소해야 되고, 당해의 위탁 판결 청구로 단지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당해가 판결했으면 노회에 상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소의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소의 정의를 생각하는 중에 상소의 대상도 어느 정도는 밝혀진 줄로 압니다. 상소의 대상은 관할 하회가 직할 심리를 했거나 혹은 재판국에 위탁하고 패한 후에 재판국이 판결한 하회의 재판 사건이 되고, 또는 관할 7위회가 직접 판결했거나 상해 위탁에서 상해 재판으로 판결한 모든 재판 사건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경우의 모든 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폐일은 하고 하해의 판결이 없는 한 그 어떠한 경우나 사건도 상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따금 성급한 사건 당사자들이 원심 7위회나 재판국이 재판하기 이전에 결정한 행정 조치를 가지고 소원이 아니고 상소한다고 급하게 서두르거나 요란을 떠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부적격 문서를 상해가 정식으로 접수하고 하해로 하여금 권징조례 제9장 96조에 의한 관계문서 상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서 권징조례 제101조에 의해서 하해의 결정을 정직히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경우이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대가 채택하는 과정도 거치기 이전에, 즉 대에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총회에 상소하는 상소장을 총회가 받고 대가 관계문서의 상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회의 결정을 정지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급하다고 해서 하회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상해가 어떻게 상소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받지 못할 상소장을 불법으로 받는 것도 잘못인데 종결되지 아니한 재판 관계 서류를 상송하지 않는다고 하해 판결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중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상소인은 상소의 대상부터 옳게 파악하고 상소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고권과 항의권의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원자나 피소된 하에는 상해 판결 후 그 상급에 상공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입니다. 이 해원권의 정지는 본인 사건을 자기가 심의하는데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제92조의 법조문이 명시한 그대로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에 상고할 수가 있고, 또한 9장 94조에 준거해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징조례 10장 106조에 의하면 본 7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해원권이 정지된 사건 당사자도 투표권이 없는 자로 해석을 해서 이의나 항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투표권이 없는 자라는 말은 정회원이 아닌 언권방청회원이나 기타 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당한 상회원이면서도 사건 심리권 행사가 정지된 그 회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권이 없는 자와 투표권 행사 등을 생각할 때 회원권이 정지된 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신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죠. 이의나 항의권이 없는 자, 즉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 등이 본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나 항의권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즉 소원이나 상소 당사자는 투표권은 물론이고 회원권이 있는 자인데 그것이 본인 사건 심의에 자기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 정지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 당사자나 상소 당사자에게 이의나 항의권이 없다는 해석은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징조례 제4장 23조 1항과 동 26조의 규정을 봐도 헌법은 사건 당사자의 항의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해원권 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상소가 제출되면 하해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고 한 이유도 이와 같은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제93조는 쌍방 권리의 변동 없는 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93조의 규정을 보면 피소원자된 하에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장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정할 때 참석했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원이 있으면 상회의 조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보류하거나 중지해야 되므로 피소원인의 권리가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 변동 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3분의 1 이상의 소수의 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의 권리가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소원자된 하에가 건징조례 제9장 85조대로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보내지 아니할 때에 한해서 일어나는 특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쌍방의 권리가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소원인에게 대하여 피소원자된 하해의 그 불이익 결정을 결정 이전으로 돌려가지고 소원인의 그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피소원자된 하해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피소원자된 하해가 관계문서를 상송하지 않는 태도는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로 보든지 마땅히 직무에 대한 나태로 보든지 상해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태도로 보든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실익권을 빙자해서 교인의 양심 자유권을 유린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혹은 고의적으로 하해원에게 대하여 불법으로 불이익 결정을 내렸다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이러한 처지와 특히 사건의 속결을 위해서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원인은 특히 명심해서 마땅한 특례의 혜택까지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규정은 규정대로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될 의무 규정이라는 것을 부언합니다. 1969년판 수정헌법의 의기를 현대로 바꾸는 수고를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면 할지니라를 한다로 바꾼 일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야 될 의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지니라는 마땅히 할 것이니라의 뜻이기 때문에 즉 의무를 규정하는 뜻이 명백한 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저 한다라는 단순히 동작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바꾸어서 명백한 의무 규정의 뜻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소원자된 하해의 관계문서를 상송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하는 처분이 없을 때에 소원인은 마땅히 수소상해에 대해서 그 처분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그 수소상해를 상대로 더 높은 상해에 소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피소된 하해는 피소된 사건 관계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기일 내에 올려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피소된 하해가 그 사건 관계의 서류 전부를 올려 보내지 않을 때에는 상해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의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해는 쌍방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6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